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RTX 50 발표. 재미없고 지루하던 이 하드웨어 씬에 드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찾아왔습니다. 엔비디아가 2025 CES를 통해 RTX 50을 발표했고요. 그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어요. 발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이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서버가 터져나가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RTX 50 시리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세대 지포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스펙입니다. 부스트 클럭을 제외한다면 기존 루머 대부분이 일치했습니다. 5090은 커팅 비율이 그 409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스펙 자체는 괴물이 맞았고요. 5080은 모두가 우려하던 그 스펙 509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 맞았습니다. 5070 Ti와 5070 역시 유출 자료랑 큰 오차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발표로 가격과 세부 사항이 정해졌죠. 일단 DLSS4 일명 멀티프레임 생성 지원 기능은 RTX 50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 기술은요, 렌더링된 프레임을 이 앞뒤 간격으로 추가 생성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고요. 따라서 이 FPS를 곱절로 올려버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엔비디아 말로는 뭐 그래요. 이게 5세대 텐서 코어 기반 기술이라 이번 RTX 50만 지원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술 인증일극이 또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RTX 40 시리즈 사용자들은요, 이거 충분히 빡칠 만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가격,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원화로 표기된 공원 가격이 삭제됐고요. 달러로 바뀐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노출됐던 가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090은 1999달러, FE 기준 국내 판매가는 369만 원이었고요. 5080이 999달러, 5070 Ti가 749, 5070 노멀이 549달러로 공개가 됐어요. 일단 5090 가격, 이거 사실 절대 싼 게 아닙니다. 4090보다 무려 400달러가 올랐고요. 환율이 안 좋아지면서 국내 판매가 실질적인 체감가는 더 비싸졌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플래그십 막을 기업도 없고요. 최근 중고시장에서 이 중국인을 필두로 한 4090 매입이 엄청 낮다 보니까 발표 직전에 막 2,300달러, 2,4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400만 원 넘는 거 당연하다. 이런 공포 분위기 비슷하게 조성됐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 5080 999달러로 무려 200달러 인하입니다. 국내 가격은 189만 원인데 이거 내렸다곤 해도요. 이 친구는 스펙 대비 비싼 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80 라인에 256비트가 당연해졌습니까?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쿠다 개수. 80이란 이름이 아까운 이 커팅 비율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막내 5070 Ti와 5070 각각 749와 549달러에 매칭되면서 국내 가격은 139만 원과 100만 원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전 세대보다 50달러가 싸진 셈인데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박살나면서 지금은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성능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그래프만 본다면요. 549달러인 5070이 무려 4090급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능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게다가 5070만 이런 게 아닙니다. 5090, 5080, 5070 Ti 게임 타이틀에 따라 최대 246%까지도 차이가 나타났어요. 발표에서 이게 딱 공개됐을 때 진짜 저도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니 대체 뭐지? 공정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것도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네, 이거 DLSS4를 활용한 프레임 뻥튀기입니다. 이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 볼 수 없고요. DLSS4를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에 국한된 결과예요. 그럼 대체 깡 성능은 얼마나 올랐을까 싶어서 엔비디아의 그래프를 좀 더 뜯어봤고요. DLSS4에 풀 RT가 들어간 50으로 이 최대 성능 향상폭을 유추해보고 DLSS4가 빠지고 RT만 적용됐던 파크라이 6만 따로 빼서 이 쉐이더 성능을 유추해봤을 땐 보시는 이 이미지와 같습니다. 일단 5090 깡 성능 27.5% 상승,
DLSS4를 통한 최대 성능 향상폭은 246.9%입니다. 그리고 5080 깡성능 33.2%, 최대 상승폭은 229.2%였고요. 그 다음 5070ti 동일하게 깡성능 33.2%에 최대 성능 235.6% 상승. 마지막 5070 깡성능 31.3%에 최대 성능 223% 상승. 자, 저희가 유추한 깡성능 퍼센테이지만 보면 분명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이것만 보면요, 모든 게임 환경에 적용되는 레스터 성능 향상폭, 일명 깡성능은 역대 최저가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낮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번 50 시리즈의 RT 성능 자체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어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유추한 이 성능 상승폭에서 RT 성능 개선폭까지 빼야 그게 진짜 깡성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파크라이 6로 이걸 보여줬다는 거는요, 평균적인 상승보다 이 파크라이 6에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10종, 15종 이런 평균 성능 상승폭은요, 유추된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아진 TDP로 인한 부스트 클럭 유지력. 이건 아직 실제 제품을 저희가 받아보고 돌려본 게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과학 상식입니다. 소비 전력은요, 곧 발열 양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래픽 카드는 최대 구동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090의 최대 온도는 90도예요.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이 부스트 클럭을 낮출 거고요. 결과적으로 잠깐씩 돌려보는 벤치마크에서의 프레임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게임하는 환경이 있죠. 이 케이스가 닫힌 상태에서 장시간 게임하며 나타나는 이 프레임은요, 발열을 제어한답시고 부스트 클럭을 자꾸 낮추느라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90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TGP 575W 이건요, 기존 4090보다 무려 125W가 오른 거고요. 애당초 공랭 쿨링 솔루션으로는 안정적인 제어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깡 성능은 역대 최저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RTX 50에만 지원되는 DLSS4 멀티프레임 생성 기술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미친 그래픽 카드가 될 겁니다. 런칭 시기 기준으로는 75개의 게임 타이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해당 게임을 플레이한다거나 이후 지원 가능성이 높은 트리플 A급 그런 게임들을 주로 즐기는 유저라면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 반대 상황이라면 글쎄요, 굳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쿨링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에 바뀐 파운더스 에디션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요. 이거 진짜 예쁩니다. 솔직히요, 존나 예뻐요. 단순히 외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적용된 설계와 구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짜 존나 섹시합니다. 자, 일단 이거 E슬롯입니다. TGP 575W인 5090의 얇기가 E슬롯이라는 소리인데, 처음엔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이뻐도 아니 그 발효를 대체 어떻게 잡은 거지? 특이점이 온 건가 싶었는데, 이 기판을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중앙에만 배치를 하고 GPU 다이 위에 일반 써머리 아닌 리퀴드, 액체 금속 써머를 바른 다음 거기 위에 3D 베이퍼 챔버를 좌우로 길게 빼서 올리고요, 히트싱크 3개로 분할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구조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는 기판이 이 PCI 슬롯부터 이렇게 기다랗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요, 이 위아래 에어플로우가 뻥 뚫릴 수 있는 공간은 그래픽카드의 끝부분 뿐이에요. 컴덕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보통 이 끝부분이요, 위아래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히트싱크를 일부러 노출하거나 합니다. 그게 쿨링에 더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이번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 기판을 정중앙에만 배치해서 그래픽카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위아래로 공기 순환이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액체 금속 써멀과 3D 베이퍼 챔버를 활용해서 물리적인 방연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 열전도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설명만 듣고 보면 진짜 개 쩌는 거죠. 이런 시도만큼은요,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덕분에 SFF 마니아 분들은 5090FE 아마 단체로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구매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순히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사용하신다면요, 저는 파운더스 에디션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칭찬했지만 마냥 좋게 보지는 않아요. 설계도 미쳤고 디자인도 개쩌는 거 맞는데, 이게 과연 장시간 게임 플레이 시에 효과적으로 발열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뭐 구동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런 5090 비래퍼들, 일반 벤더사들이 만드는 모델들 보십시오. 3.5슬롯, 더 두꺼운 건요, 뭐 4슬롯에 가까운 것도 있었어요. 4090 때보다 되려 쿨링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이 5090 라이트닝에 쿨링팩만 5개를 조합시킨 그런 티저 이미지도 내보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5090의 발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성능에 직결되는 실제 부스트 클럭을 높게 유지하려면요, 최대 구동 온도까지 오르지 않도록 뜨거운 열기를 잘 뱉어내고 그 대단한 발열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우람한 히트싱크 모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끝판왕 글카 결국 이거 게임 프레임 때문에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안정적인 온도,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다면요, 이 이슬롯인 파운더스 에디션이 아니라 더 두껍고 더 무거운 비래퍼 모델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RTX 50 절대 이거 드라마틱한 제품은 아닙니다. 파스칼의 재림,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엔비디아의 DLSS4 매직 그래프예요. 깡 성능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게요, 패러다임이 바뀐 걸 수도 있어요. 깡 성능이 진짜다. 모든 상황에서 향상폭이 존재하는 이 깡 성능만이 진리다. 그 시대가 이제 저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장의 룰을 정하는 게 엔비디아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옆집 보십시오. 모델명이나 따라하고 CS 발표 때는 눈치 보느라 공개 자체도 못했어요. 뭐 인텔이요, B700 시리즈 아크는 아직도 유니콘입니다. 계획조차 뭐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제 이 시장은 이 엔비디아가 쥐락펴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제시하는 슬로건, 기술 방향성이 그냥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RTX 20 출시 때가 오버랩 되는 거죠. 그때도 깡 성능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RTX라는 새로운 이름과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꺼내들고 선전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그래서 RTX가 실패했습니까? 레이트레이싱이라는 키워드가 반짝하고 사라졌나요? 결국 다른 업체들도요, 자사 신제품 성능 보여줄 때 이제 아무도 깡 성능 기준으로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능의 척도로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이 바뀌고 부장님, 그래서 500 사시는 건 맞죠? 2,000달러 안 넘었으니까 사야지. 그걸 또 유튜브만 보시려고요? 야, 누가 들으면 뭐 내가 뭐 90으로 유튜브만 보는 줄 알겠다. 그럼요. 넷플릭스도 봐. 야, 오징어 게임 2 나는 그거 재밌더라. 야,